그는 늘 같은 기도를 올렸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배들을 위한 기도이자 어둠 속에 갇힌 자신의 영혼을 위한 기도였다. 등불이 켜지고 거대한 빗줄기가 검은 바다를 가르며 회전하기 시작하면 안다는 비로소 숨을 쉬었다. 그 빛은 그의 들숨과 날숨이었고 그의 심장 박동이었다. 오늘 밤 바다는 유난히 거칠었다. 성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이 등대의 벽을 긁어댔고 집어 삼킬 듯한 파도가 절벽 아래서 포효했다. 안다는 등대 꼭대기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광란의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웬만한 뱃사람보다 깊고 어두웠다. 그 눈 속에는 평온한 바다와 폭풍 우치는 바다가 공존했다. 그는 문득 아주 오래전의 일을 떠올렸다. 파도 소리가 멎고 바람 소리가 잦아들자 그의 귓가에는 궁궐의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들려왔다. 비단옷 스치는 소리, 묵향과 지필목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는 등대지기 안단이 아니었다. 그는 한때 나라의 가장 고든 선비, 왕의 눈과 귀라 불렸던 암행어사였다. 그의 진짜 이름은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스스로 관 속에 묻은 지 오래였다. 그는 진실을 보았고 그 진실은 왕의 옥좌를 흔들 만큼 무서운 것이었다. 충신이었던 대장군 장환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배후에 도사린 거대한 그림자, 바로 영의정 이검의 야욕이었다. 그는 모든 증거를 손에 쥐었지만 진실을 밝히는 순간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알았다. 이검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고 왕의 눈과 귀는 이미 그의 손에 멀어 있었다.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죽음을 택했다. 물론 가짜 죽음이었다. 그는 스스로 영모의 함정에 빠지는 척하며 절벽에서 몸을 던졌고 세상은 그가 죽었다고 믿었다. 그는 이름을 버리고 과거를 버리고 이 세상의 끝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등대지기가 되었다. 진실을 품은 채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등대의 빛은 그에게 속죄의 불꽃이었다. 억울하게 죽은 장환 대장군과 그의 가문에 대한 속죄,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도망친 자신에 대한 속죄. 그는 매일 밤 빛을 밝히며 언젠가 이 빛이 진실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닿기를 기도했다. 장군, 보고 계십니까? 이 못난 후배를. 그의 독백은 파도 소리에 섞여 흩어졌다. 그때였다. 거친 파도 사이로 무언가 떠밀려 오는 것이 보였다. 부서진 배의 잔해였다. 그리고 그 잔해 위에는 작은 형체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사람이었다. 안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그의 세상에 예고 없이 누군가 발을 들여놓으려 하고 있었다. 그는 망설였다. 저 사람을 구하는 순간 자신의 평온은 깨질 것이다. 어쩌면 그토록 숨겨왔던 과거가 다시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등대직이었다. 어둠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다. 그는 밧줄을 챙겨들고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는 계단을 달려 내려갔다. 바람이 그의 뺨을 때리고 빗물이 눈을 가렸다. 절벽 아래 파도는 작은 잔해를 금방이라도 삼킬 듯이 달려들고 있었다. 안다는 밧줄을 단단히 묶고 바다를 향해 몸을 던졌다. 그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다. 잊었던 과거를 향해, 그가 외면했던 운명을 향해 다시 한번 몸을 던지는 행위였다. 오늘 밤 등대의 빛은 유난히 더 밝고 더 애처롭게 느껴졌다. 그것은 망각의 눈이 아닌 기억의 눈이 되어 깜빡이고 있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다음 밤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안다는 짠물을 연거푸 토해내는 작은 몸을 마른 천으로 감쌌다. 아이였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칠흑 같은 머리카락은 미역처럼 엉겨 있었고 얇은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아이는 의식이 없었지만 가녀린 숨결만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다. 안다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들었다. 깃털처럼 가벼운 무게에 그의 마음이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등대하는 바깥의 광풍이 거짓말인 것처럼 고요하고 따뜻했다.
안다는 아이를 벽난로와 푹신한 양탄자 위에 눕혔다. 그는 능숙한 솜씨로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아이의 차가운 몸을 닦아주었다. 아이의 작은 몸 곳곳에는 생채기가 가득했다. 안다는 약초를 꺼내 빻아 상처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었다. 그의 거친 손이 아이의 여린 살갗에 닿을 때마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라는 것을 느꼈다. 밤새도록 그는 아이의 곁을 지켰다.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장작 소리, 규칙적으로 등대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기계음, 그리고 아이의 고른 숨소리, 그 세 가지 소리가 등대 안을 가득 채웠다. 안다는 문득 이 낯선 평온함이 두려워졌다. 그는 외로움에 익숙해진 사람이었다. 고독은 그의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그를 지켜주는 갑옷이었다. 그러나 이 작은 아이의 등장은 그의 견고한 성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폭풍은 언제 그랬냐는 듯 멎어 있었다. 부서진 햇살이 등대의 둥근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그때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다. 아이의 눈은 깊은 밤바다를 닮아 있었다. 그 어떤 소리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그저 텅 빈 검은 동굴 같았다. 괜찮으냐? 안단이 나지막이 물었다. 아이는 그를 멀뚱멀뚱 쳐다볼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안다는 아이가 놀랐을 것이라 생각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다. 이름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는지 기억나느냐? 아이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대신 아이는 작은 손을 들어 무언가를 가리켰다. 안다는 아이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그곳에는 그가 어젯밤 아이의 목에서 조심스럽게 빼놓은 작은 복주머니가 있었다. 비단으로 만들어졌지만 바닷물에 젖어 색이 바래고 해져 있었다. 안다는 복주머니를 아이에게 건넸다. 아이는 그것을 품에 꼭 껴안았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것처럼. 그리고 다시 안단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지만 아주 희미한 경계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안다는 아이가 폭풍의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고 짐작했다. 그는 더 이상 아이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따뜻한 수프를 끓여주고 낡은 자신의 옷을 고쳐 입혀주고 등대 주변을 함께 산책했다. 아이의 이름은 린이었다. 그것은 아이가 늘 품고 다니는 복주머니 안에서 발견한 작은 나무패에 새겨진 이름이었다. 그 외에 아이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린은 조용한 아이였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안단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안단이 렌즈를 닦을 때면 린은 계단참에 쪼그리고 앉아 그를 올려다보았다. 안단이 낡은 해도에 무언가를 기록할 때면 린은 그의 어깨 너머로 까만 머리를 불쑥 내밀고 들여다보았다. 아이는 등대의 일부인 것처럼 소리 없이 그 공간에 스며들었다. 안단은 린에게 글을 가르쳐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모래사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며 하늘, 천, 땅, 지를 가르쳤다. 린은 놀랍도록 총명했다. 한 번 본 글자는 잊지 않았고 금세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아이의 모든 소통은 모래 위에 쓰이는 글씨 혹은 손짓과 눈빛으로 이루어졌다. 어느 날 밤 안다는 등대 꼭대기에서 린과 함께 별을 보고 있었다. 수만 개의 별이 검은 벨벳 위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저 별들에도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단다. 안단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린은 그의 말을 듣고 있는지 작은 손으로 안단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다. 그리고는 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썼다. 아저씨의 이야기는요? 안다는 순간 숨을 멈췄다.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 스스로도 묻기를 포기했던 질문이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게는 이야기가 없단다. 나는 그저 빛을 지키는 사람일 뿐. 린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 다시 손가락을 움직였다. 빛이 바로 이야기잖아요. 안단의 가슴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래, 빛이 바로 이야기였다. 그가 매일 밤 바다로 쏘아보내는 이 빛 속에는 그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충신의 이야기, 진실을 외면하고 도망친 겁쟁이의 이야기, 그리고 안다는 린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세상의 거짓된 말들에 상처받아 스스로 침묵을 선택한 것일지도 모른다. 마치 과거의 자신처럼 그날 이후 안단과 린 사이에는 새로운 소통 방식이 생겨났다. 안단은 더 이상 말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등대의 빛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빛을 가리는 가림판을 만들어 빛이 깜빡이는 길이와 간격을 조절했다. 짧은 빛은 점, 긴 빛은 선. 그는 빛으로 글자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별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빛으로 북두칠성을 그리고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리는 등대 아래 작은 창가에 앉아 벽에 어른거리는 빛의 춤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아이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아주 오랜만에 작은 별 하나가 떠올랐다. 안다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키던 것은 단순한 등대의 불빛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빛이자 누군가에게는 길을 알려주는 진실의 빛이며 이제는 한 아이의 닫힌 마음을 여는 이야기의 빛이 되었다. 수십 년간 멈춰있던 그의 시간이 이 침묵의 손님으로 인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안단과 린의 밤은 빛의 언어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안단은 매일 밤 새로운 이야기를 빛으로 써내려갔다. 바다 괴물 크라켄의 전설, 이너의 슬픈 사랑 이야기, 세상 끝에 있다는 황금 사과나무 이야기까지 그의 머릿속에 잠들어 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빛의 날개를 달고 깨어났다. 리는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독자였다. 아이는 안단이 만들어내는 빛의 암호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까만 눈을 반짝이며 벽에 어른거리는 그림자극에 집중했다.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리는 두 손을 모아 안단을 향해 꾸벅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찬사였다. 안단의 삶은 단조로웠지만 이제 그 단조로움 속에는 온기가 돌았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빵을 굽고 낮에는 해안가를 거닐며 예쁜 조약돌을 주었다. 저녁에는 함께 등불을 밝히고 밤에는 빛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린의 존재는 그의 낡은 심장에 다시 피를 돌게 하는 따뜻한 온기였다. 어느 비 오는 날 밤이었다. 등대 안은 유난히 아늑했다. 벽난로의 불꽃이 춤을 추고 안다는 린에게 오래된 책 한 권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그가 세상에 남기고 온 유일한 물건, 천문학에 관한 책이었다. 책장은 누렇게 바래고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지만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다. 이것은 별들의 지도란다. 안다는 책을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수많은 별자리들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별자리 하나를 가리켰다. 이것이 바로 대장군 별자리란다. 북쪽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며 길 잃은 자들을 인도하는 별이지. 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안단을 쳐다보았다. 대장군이라는 단어에 아이의 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전설이나 신화가 아닌 진짜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등대의 불빛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빛은 벽 위에 한 편의 긴 편지를 써 내려갔다. 아주 먼 옛날, 이 나라에는 용맹하고 지혜로운 대장군이 한 분 계셨단다. 그의 이름은 장환. 그는 백성들에게는 자애로운 아버지였고 나라에는 든든한 방패였지. 그는 북방의 오랑캐를 물리치고 남쪽의 왜구를 소탕하며 평생을 나라를 위해 헌신했단다. 안다는 빛으로 장군의 위엄 있는 모습을 그렸다. 투구를 쓰고 말을 탄 채 칼을 높이 든 모습. 리는 숨을 죽인 채 빛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두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대장군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이 하나 있었단다. 장군은 전쟁터에서도 늘 딸을 생각하며 딸 아이가 좋아할
예쁜 꽃씨를 품에 지니고 다녔다고 해. 빛은 아름다운 꽃밭의 풍경을 그렸다. 나비가 날아다니고 작은 여자아이가 꽃들 사이에서 웃고 있는 모습. 린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러나 대장군의 충성심을 시기하는 자가 있었단다. 그는 바로 나라의 권력을 손에 쥐고 있던 영의정이었지. 영의정은 대장군이 역모를 꾸몄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단다. 그리고 왕에게 거짓 증거를 보여주었지. 빛의 그림이 갑자기 어둡고 날카로워졌다. 거대한 그림자가 왕의 옥좌를 뒤덮는 모습, 그리고 감옥에 갇힌 채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장군의 모습이 그려졌다. 린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무언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듯했다. 안다는 잠시 빛을 멈추고 린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이야기를 계속해야 할지 망설였다. 이 이야기가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언젠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할 진실이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진실을 들어야 할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는 다시 빛을 움직였다. 결국 대장군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죽음을 맞이했단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 사람들은 대장군을 역적으로 기억하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지워질 뻔했단다. 빛은 쓰러진 장군의 모습과 불타는 그의 집을 그렸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모습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 울음 속에는 세상의 모든 슬픔이 담겨 있는 듯했다. 안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린의 작은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울지 말거라 아가.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단다. 그는 린을 안심시키려는 듯 빛으로 마지막 문장을 썼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 대장군의 충심을 아는 한 사람이 그 진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남았단다. 그는 언젠가 대장군의 명예를 되찾아줄 그 날을 기다리며 매일 밤 빛으로 그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있단다. 빛은 마지막으로 망망대해를 비추는 등대의 모습을 그렸다. 그 빛은 마치 죽은 장군의 넋을 위로하는 진홍곡처럼 어두운 등대 안을 고요하게 감쌌다. 린은 울음을 그치고 붉어진 눈으로 안단을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은 더 이상 텅 비어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슬픔과 분노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린은 천천히 품속에서 복주머니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나무패를 꺼내 안단에게 보여주었다. 나무패의 앞면에는 린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뒷면에는 용맹한 호랑이가 새겨진 대장군 장환 가문의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이 아이는 바로 장환 대장군의 잃어버린 딸이었다. 그날 이후 등대의 밤은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안단이 빛으로 쓰는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가 되었다. 그는 장환 대장군의 업적, 그의 충성심, 그리고 그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빛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리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아이는 이제 울지 않았다. 대신 안단이 이야기를 쓰는 동안 아이는 옆에서 조용히 먹을 깔고 붓을 준비했다. 그리고 안단의 이야기가 끝나면 리는 거대한 종이 위에 그날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그림은 놀라웠다. 정식으로 그림을 배운 적이 없었지만 린의 붓끝에서는 모든 것이 살아 움직였다. 용맹하게 말을 달리는 아버지의 모습, 자애롭게 백성을 돌보는 모습, 그리고 간신들의 모함에 빠져 고뇌하는 모습까지. 아이는 안단의 빛 이야기를 자신만의 언어, 즉 그림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등대의 둥근 벽은 거대한 화폭이 되었다. 매일 밤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었고 그 그림들은 벽을 따라 이어지며 장대한 서사시를 만들어갔다. 등대는 이제 단순한 빛의 탑이 아니라 잊힌 영웅의 진실을 기록하는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안다는 린에게 자신이 왜 등대지기가 되었는지,
왜 안단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빛으로 이야기해 주었다. 자신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도망친 비겁자였다는 고백까지도. 이야기가 끝나자 리는 안단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리고 그의 손바닥에 글씨를 썼다. 아저씨는 비겁자가 아니에요. 진실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가둔 등대직이에요. 따뜻한 위로의 말에 안다는 수십 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고맙구나, 린. 내 덕분에 나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 이제 그들에게는 공동의 목표가 생겼다. 바로 장환 대장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러나 어떻게? 이곳은 세상과 단절된 외딴 섬. 그들의 목소리가 무태 닿기에는 너무나 멀었다. 안다는 밤낮으로 고민에 빠졌다. 그는 낡은 해도를 펼쳐놓고 밤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유레카를 외쳤다. 등대의 빛과 별자리를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그는 린을 불렀다. 린, 우리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단다. 바로 이 등대의 빛과 밤바람의 별들이지. 그는 해도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보름달이 뜨고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날, 특정 별자리가 등대의 바로 위를 지나는 시간이 있었다. 그때 해안의 특정 각도로 빛을 쏘면 빛이 바닷물에 반사되어 아주 멀리까지 신호를 보낼 수 있었다. 마치 거대한 거울을 이용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볼 사람이 있었다. 바로 장환 대장군의 오랜 부관이었던 박수창. 그는 대장군이 죽은 후 모든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작은 어촌 마을에서 어부로 살아가고 있었다. 안다는 그가 분명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 대장군의 진실을 밝힐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문제는 신호의 내용이었다. 어떻게 이 복잡한 사연을 빛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때 린이 아이디어를 냈다. 아이는 벽에 걸린 그림들을 가리켰다. 그리고 모래사장에 썼던 글자들을 가리켰다. 아이의 생각은 이러했다. 그림 하나하나에 고유한 빛의 신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말을 탄 장군의 그림은 짧은 빛 3번, 감옥에 갇힌 그림은 긴 빛 1번, 짧은 빛 2번과 같이. 그것은 일종의 새로운 암호체계였다. 그림과 빛을 결합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들만의 언어. 안다는 린의 총명함에 감탄했다. 훌륭한 생각이구나. 우리가 함께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날부터 안단과 린은 밤을 새워 암호를 만들기 시작했다. 등대의 벽에 그려진 수십 개의 그림에 각각의 빛, 신호를 부여하고 그것들을 조합하여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했다. 그것은 고되고 더딘 작업이었지만 두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등대의 빛은 더 이상 외로운 독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진실을 담아 세상으로 보내는 간절한 편지가 되었다. 그 편지를 받을 단 한 사람을 위해 등대의 빛은 매일 밤 더 밝고 더 선명하게 타올랐다. 두 사람의 유대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등대지기와 조난자가 아니었다. 할아버지와 손녀였고 스승과 제자였으며 같은 비밀을 공유한 동지였다. 리는 안단의 구분 등을 보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다. 안단은 린의 맑은 눈을 보며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정의와 희망을 보았다. 때로는 지치고 힘든 날도 있었다. 망망대해에 둘러싸인 채 과연 이 신호가 무사히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럴 때마다 린은 조용히 안단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안단은 린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서로를 다독였다. 등대 안에는 언제나 고양이 모쿠가 있었다. 녀석은 두 사람의 발치에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들거나 가르랑거리는 소리로 그들을 위로했다. 드디어 약속의 밤이 다가왔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거대한 보름달이 은쟁반처럼 떠올라 바다를 환하게 비추었다. 안단이 계산한 대로 대장군 별자리가 등대의 정수리 위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다. 파도는 잔잔했고 바닷물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이 차올라 있었. 모든 것이 완벽했다.
안단과 리는 등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안단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수십 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일 수도, 혹은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일 수도 있었다. 그는 린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준비되었느냐? 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안다는 심호흡을 하고 가림판을 잡았다. 그리고 첫 번째 신호를 보냈다. 긴 빛 1번, 짧은 빛 3번. 그것은 박수창과 안단, 두 사람만이 아는 오랜 암호였다. 나는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빛은 거대한 창처럼 어둠을 꿰뚫고 달빛 어린 바다 위로 길게 뻗어나갔다. 그리고 계산대로 수면에 닿은 빛은 여러 갈래로 반사되어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퍼져나갔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안다는 등대 벽에 그려진 첫 번째 그림, 말을 탄 장군의 암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짧은 빛, 긴 빛, 그리고 그 사이의 정적. 그것은 단순한 빛의 나열이 아니었다. 억눌렸던 진실의 외침이었고 역사의 고발이었다. 리는 안단의 옆에서 다음 그림을 가리키며 그가 순서를 헷갈리지 않도록 도왔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림을 따라 안단은 쉴 새 없이 빛을 쏘았다. 장군의 충심, 간신의 모함, 옥에 갇힌 영웅, 불타는 집, 흩어진 가족, 수십 개의 그림에 담긴 이야기가 수백 개의 빛 신호가 되어 밤바다를 건너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안단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팔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저려왔다. 마지막 신호를 보내는 순간이었다. 등대 아래 두 사람, 그리고 희망, 모든 신호를 보낸 안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린이 달려와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빛이 사라진 저 먼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과연 그들의 편지는 닿았을까? 그 순간 저 멀리 수평선 끝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것은 등대의 빛처럼 크고 밝지 않았다. 마치 작은 반딧불이처럼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 가냘픈 빛이었다. 하지만 그 빛은 분명한 신호였다. 짧은 빛 한 번, 긴 빛 한 번. 박수창이 답장을 보낸 것이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안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십 년의 고독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듯 했다. 그는 린을 부서져라 껴안았다. 린도 안단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다. 그들의 편지는 닿았다. 진실의 씨앗은 마침내 무태에 뿌려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 거대한 숲을 이루는지를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날 밤 등대의 빛은 평소보다 더욱 힘차고 자랑스럽게 밤바다를 밝혔다. 그것은 별과 파도가 함께한 위대한 약속의 증거였다. 수평선 너머에서 깜빡이던 희미한 불빛은 안단과 린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것은 단순한 응답이 아니었다. 잊혔던 정의를 위해 다시 한번 칼을 잡겠다는 늙은 충신의 맹세였고 어둠 속에서 외롭게 싸워온 그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격려였다. 박수창은 장환 대장군의 가장 믿음직한 부관이자 평생의 동지였다. 대장군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후 그는 복수를 꿈꾸었지만 영의정 이검의 감시와 위협 속에서 힘없이 물러나야만 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에 숨어들어 이름 없는 업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뜨거운 불씨가 남아 있었다. 바로 대장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간신들을 처단하겠다는 맹세였다. 그날 밤 그는 여느 때처럼 작은 배를 타고 밤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곳에서 쏘아 올린 기이한 빗줄기를 목격했다. 처음에는 그저 등대의 불빛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빛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깜빡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젊은 시절 안단과 함께 만들었던 그들만의 암호였다. 나는 살아있다. 박수창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안단이 살아있다니.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등불을 꺼내 응답했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 후 밤하늘을 수놓는 빛의 향연이 펼쳐졌다. 안단이 보내는 빛의 서사시를 보며 박수창은 눈물을 쏟아냈다. 대장군의 억울한 죽음의 전말, 그리고 그의 핏줄이 살아있다는 사실까지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부터 박수창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어부가 아니었다. 그는 흩어져 있던 대장군의 옛 부하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모두 박수창처럼 세상에 등을 돌린 채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었다. 어떤 이는 깊은 산속에서 사냥꾼으로, 어떤 이는 시장 바닥에서 왈패로, 또 어떤 이는 절에서 승려로 살아가고 있었다. 박수창은 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등대에서 온 빛의 이야기를 전했다. 처음에는 모두 믿지 않았다. 죽은 줄 알았던 안단의 생존, 그리고 대장군의 숨겨진 딸,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하지만 박수창이 그들만이 아는 과거의 암호를 이야기하고 안단이 빛으로 보내온 상세한 정황들을 설명하자 그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잠들어 있던 사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충성심과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우리가 어찌 장군님의 은혜를 잊겠는가? 간신 이검의 목을 베고 장군님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 그들은 박수창을 중심으로 다시 뭉쳤. 한때 나라를 호령하던 용맹한 무사들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늙은이가 되었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젊은 시절보다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비밀리에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평범한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만나 거사를 계획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신중하고 은밀했다. 영의정 이검의 눈과 귀는 나라 곳곳에 뻗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등대의 안단과 리는 매일 밤 약속된 시간에 무트로 빛을 보냈다. 이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멀리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에게 보내는 응원이자 격려였다. 리는 매일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용맹하게 칼을 가는 노병들의 모습, 횃불 아래 모여 맹세하는 모습 등 무트에서 벌어지고 있을 일들을 상상하며 그렸다. 그리고 안다는 그 그림들을 빛으로 바꾸어 보냈다. 어느 날 밤 박수창에게서 새로운 신호가 왔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왕께서 궁을 떠나 온천으로 행차하시는 날이 거사일이다. 그날 등대에서 가장 밝은 빛을 쏘아 올려 신호를 보내달라.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온 것이다. 안단과 리는 비장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다. 이 거사는 성공하면 혁명이지만 실패하면 반역이 될 터였다. 린의 작은 어깨에 그리고 안단의 구분 등에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었다. 거사 전날 밤 린은 안단에게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의 손바닥에 글씨를 썼다. 두렵지 않으세요? 안단은 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단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는 신념이다. 내 아버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 그는 창밖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보거라. 저 바다는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삼킬 듯이 포효하지. 하지만 바다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단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두려움이라는 폭풍이 몰아쳐도 그 안에 있는 신념이라는 등대만 굳건하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리는 안단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아이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등대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일이면 이 등대의 빛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횃불이 될 것이다. 안다는 빛을 가리고 있는 거대한 가림막을 잡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가림막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된다. 성공이든 실패든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린을 돌아보았다. 린은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안단의 마음속 모든 떨림이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가자. 안단은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온 힘을 다해 가림막을 열어젖혔다. 순간 세상의 모든 빛을 한데 모은 듯한 거대한 빛기둥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짙은 구름을 뚫고 마치 하늘에 길을 내는 것처럼 곱고 힘차게 뻗어나갔다. 그 빛은 너무나 밝아서 멀리 무태서도 대낮처럼 보일 정도였다. 같은 시각 왕의 온천 행궁 근처에 매복하고 있던 박수창과 그의 군사들은 그 빛을 보았다. 때가 되었다. 장군님의 원한을 갚고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울 때가 왔다. 박수창의 외침과 함께 수백 명의 의병들이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다. 그들은 녹슨 칼과 창을 들었지만 그들의 기세는 천군 만마와도 같았다. 행궁을 지키던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혼비백산했다. 그들은 영의정 이검의 사병들이었을 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 전투는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다. 의병들은 순식간에 행궁을 장악했다. 영의정 이검은 호화로운 침실에서 잠에 취해 있다가 잠옷 바람으로 끌려 나왔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소리쳤다. 이놈들, 감히 영모를 꾸미다니. 당장 나를 풀어주지 못할까? 박수창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영모는 바로 내 놈이 저지른 것이다. 오늘 우리는 장환 대장군의 이름으로 너희 죄를 심판하러 왔다. 박수창은 이검을 왕의 앞으로 끌고 갔다. 겁에 질려 떨고 있던 왕에게 그는 안단이 빛으로 보내온 모든 진실을 고했다. 장환 대장군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그리고 이검이 그동안 왕의 눈과 귀를 막고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낱낱이 밝혔다. 왕은 모든 사실을 알고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꼭두각시였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명했다. 영의정 이검을 파직하고 그의 모든 죄를 물어 참수형에 처하라. 또한 억울하게 죽은 장환 대장군의 모든 관직을 복권하고 그의 충절을 기리는 사당을 세우도록 하라. 정의는 마침내 승리했다. 간신은 처단되었고 충신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나라를 뒤덮고 있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 모든 소식이 등대에 닿기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걸렸다. 안당과 리는 매일 밤 애타는 마음으로 무틀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작은 배 한 척이 등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뱃머리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서 있었다. 박수창이었다. 배가 해안에 닿자 박수창은 무트로 뛰어내려 등대를 향해 큰 절을 올렸다. 등대지기 나리, 아니 안단대감, 우리가 해냈습니다. 장군님의 원한을 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다. 안단과 리는 계단을 달려내려와 그를 맞았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그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박수창은 린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기씨, 살아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늙은 신하가 이제야 장군님을 뵐 면목이 생겼습니다. 린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충분했다. 아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둠의 그림자가 없었다.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아이의 다쳤던 마음에 빛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날 등대에는 작은 잔치가 열렸다. 안다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술을 마셨고 박수창은 밤새도록 거사의 전말을 이야기했다. 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그림을 그렸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안단과 린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선택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안단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창밖의 바다만 바라볼 뿐이었다. 린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이는 안단의 옷자락을 꼭 쥔 채 그의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사신단이 돌아간 후 등대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안다는 린을 데리고 등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해질녘의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아름다운 풍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안단이었다. 린,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그는 린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궁으로 돌아가고 싶으냐? 그곳에 가면 너는 더 이상 배고프지도 춥지도 않을 것이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단다. 그것이 네 아버님께서도 바라시는 일일 게다. 린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안단의 손바닥에 글씨를 썼다. 궁은 아버지를 죽게 한 곳이잖아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이가 겪었을 깊은 상처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궁궐의 화려함과 권력 다툼 속에서 아버지를 잃은 아이에게 그곳은 돌아가고 싶은 집이 아니라 벗어나고 싶은 악몽의 장소였던 것이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아저씨와 모쿠와 등대와 함께 있는 지금이 좋아요. 안다는 린의 글씨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는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그에게 궁궐은 더 이상 충성을 바칠 대상이 아니었다. 환멸과 배신감의 공간일 뿐이었다. 그는 평생을 등대지기로 살아가며 이곳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고 싶었다. 하지만 린은 달랐다. 아이는 아직 어렸다. 이 외로운 등대에서 평생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아이였다. 하지만 린, 너는 이곳에서 평생을 살 수는 없단다. 너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네 아버님의 딸답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한다. 린은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아이의 까만 눈동자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저씨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아이의 간절한 외침에 안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린을 가만히 안아주었다. 아이의 작은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며칠 후 안다는 왕에게 보내는 답장을 썼다. 그는 정중하게 왕의 제안을 거절했다. 자신은 이름 없는 등대지기로 남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한 가지, 린을 위한 부탁을 했다. 그는 린이 등대 근처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평범한 아이들처럼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청했다. 대장군의 딸이라는 신분을 감추고 그저 린이라는 이름의 아이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또한 아이의 교육을 위해 실력 있는 스승을 한 명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왕은 안단의 답장을 받고 그의 높은 뜻에 탐복했다.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스스로 어둠 속에 남기를 선택한 늙은 충신의 마음에 숙연해졌다. 왕은 안단의 모든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하여 린은 낮에는 무트로 내려가 새로운 스승에게 글과 그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놀기도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도 했다. 아이는 점차 평범한 삶에 익숙해져 갔다. 아이의 얼굴에는 웃음이 많아졌고 표정은 한결 밝아졌다. 그리고 밤이 되면 린은 언제나 등대로 돌아왔다. 안단과 함께 저녁을 먹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그림으로 그려주었다. 두 사람은 예전처럼 등대 꼭대기에 올라가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린은 말을 되찾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스스로 말을 하지 않기를 선택했는지도 모른다. 아이에게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아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는 안단이 곁에 있었고 아이의 모든 감정을 표현해주는 그림이라는 언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갔다. 안단은 등대지기로서, 린은 그의 손녀로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다. 그들은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보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를 비추는 등대가 되어주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린은 아파하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아이는 밤낮으로 산을 오르내리며 해열에 좋다는 약초를 캐고 정성껏 약을 다려 아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안다는 위험하다며 린을 말렸지만 아이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린은 안단의 손바닥에 이렇게 썼다. 아버지는 힘은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셨어요. 저에게는 아직 사람들을 지킬 큰 힘은 없지만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힐 힘은 있어요.
리는 자신을 아픈 사람들을 위한 작은 등불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안다는 더 이상 린을 말릴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린이 약초를 캐러 다닐 때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고 밤새 약을 다릴 때 곁을 지켜주었다. 하지만 역병의 기세는 너무나 강했다. 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어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고 하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린마저 역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다. 린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아이는 며칠 밤낮으로 사경을 헤맸다. 안단의 세상은 무너지는 듯했다. 그는 신에게, 부처에게, 그리고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빌고 또 빌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지켜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문득 아주 오래전 궁궐의 서구에서 읽었던 의서 한 구절을 떠올렸다. 세상의 끝, 만년설이 쌓인 산 정상에만 자란다는 전설의 약초 설현화. 그 약초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신비의 명약이었다. 지금까지는 그저 전설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지도를 펼쳤다. 린이 알아눕기 전 아이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매일 오르내리던 산. 그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는 사계절 내내 눈이 녹지 않는 곳이었다. 혹시 그곳에 안다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앓고 있는 린의 머리맡에 따뜻한 물수건을 놓아주고 두툼한 옷을 껴입고 길을 나섰다. 밖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린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는 지옥이라도 갈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가 집을 나서려던 순간 마을 사람들이 등대 앞으로 몰려왔다. 그들은 모두 역병으로 가족을 잃거나 알아놓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아픔보다 린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있었다. 등대지기 어르신, 린은 괜찮습니까? 우리 린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은 저마다 손에 작은 등불을 하나씩 들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눈보라 속에서 그 작은 등불들이 모여 등대 주변을 환하게 밝혔다. 그것은 린이 그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따뜻한 마음이 이제 다시 린에게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들은 린이 깨어나기를 바라며 밤새도록 등대 앞을 지켰다. 안다는 그 모습을 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린이 밝힌 작은 등불이 이제 수많은 등불이 되어 다시 린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린을 잠시 부탁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눈보라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수많은 작은 등불들이 그의 길이 어둡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등대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눈보라 속에서도 등대의 불빛은 희미하게 남아 보였다. 그리고 그 아래 마을 사람들이 들고 있던 작은 등불들도 깜빡이고 있었다. 그 빛들을 보는 순간 그에게는 새로운 용기가 솟아났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장군, 지켜봐 주시오. 내가 반드시 장군의 딸을 구해내겠소. 그는 죽은 장환 대장군을 향해 읊조리며 빙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손도끼로 얼음을 찍고 발을 디딜 곳을 만들며 한 뼘 한 뼘 위로 올라갔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금방이라도 그를 집어삼킬 듯한 바람과의 사투였다. 몇 번이나 미끄러져 떨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그때마다 그는 린의 얼굴을 떠올렸다. 마침내 그의 손끝에 빙벽의 정상 부분이 잡혔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다. 산 정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눈보라는 멎어 있었고 구름 위로 떠오른 달이 세상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온통 눈으로 뒤덮인 정상 한가운데 작은 연못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수십 송이의 꽃들이 피어 있었다. 바로 전설의 약초 설현화였다.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그 모습은 마치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와 피어난 듯했다. 안다는 떨리는 손으로 설현화를 조심스럽게 채취했다. 그는 하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린에게 돌아가기 위해 왔던 길을 서둘러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등불을 든 채 밤새도록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만신창이가 된 안단의 모습과 그의 품에 들린 서련화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안단은 곧장 등대로 달려가 서련화를 정성껏 다렸다. 약을 다리는 내내 그의 입에서는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약물을 린의 입에 흘려넣었다. 린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안다는 초조한 마음으로 린의 곁을 지켰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아이는 천천히 눈을 떴다. 아이의 눈은 예전처럼 맑고 깊었다. 린, 정신이 드느냐? 안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린은 그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다. 아, 저씨. 안다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린이 입을 여러 말을 한 것이다. 비록 갈라지고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안단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는 린의 손을 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린도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린이 마시고 남은 서련과 약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역병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 아픈 사람들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마을은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린은 말을 되찾았고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다. 이 모든 것은 린을 살리기 위한 안단의 숭고한 희생과 린이 피워낸 작은 등불들이 모여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설산의 정상을 약속의 봉우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사랑과 희생의 약속이 기적을 만들어낸 장소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등대는 이제 외로운 등대가 아니라 수많은 작은 등불들과 함께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이런 그림은 난생 처음 봅니다. 붓질 하나하나에 혼이 담겨 있군요. 아가씨, 부디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시지요. 그곳에서 아가씨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신다면 이 나라 최고의 화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화원의 제안은 린에게 새로운 기회였다. 하지만 린은 망설였다. 한양은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단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린은 정중하게 화원의 제안을 거절했다. 화원은 포기하지 않고 며칠을 더 머물며 린을 설득했다. 아가씨의 재능은 이 작은 마을에만 갇혀 있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아가씨의 그림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돌아가신 대장군께서도 바라시는 일이 아닐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말이 린의 마음을 움직였다. 린은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안단에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다. 아저씨, 저 한양에 가보고 싶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린이 자신의 의지를 담아 또렷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저씨를 혼자 두고 싶지는 않아요. 아저씨도 저와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안다는 린의 결심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다. 린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바랐지만 한편으로는 자신 때문에 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린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는 린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다. 그래, 네가 원한다면 나도 함께 가마. 그렇게 두 사람은 한양으로 갈 채비를 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로 두 사람을 배웅했다. 그들은 린과 안단이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언제까지나 그들을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다. 한양에 도착한 린은 화원의 도움으로 도화서의 화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린의 그림은 순식간에 한양 전체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린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깊은 울림에 감동했다. 왕 또한 린의 그림을 보고 크게 칭찬하며 그녀를 각별히 아꼈다. 안다는 린의 곁에서 조용히 그녀를 도왔다. 그는 린이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고
때로는 그림의 주제에 대한 영감을 주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등대지기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린의 삶을 밝혀주는 든든한 등대였다. 어느 날 왕은 린에게 특별한 임무를 내렸다. 억울하게 죽은 장환 대장군의 일대기를 거대한 그림으로 그려 새로 지은 그의 사당에 걸어달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린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동시에 가슴 아픈 일이었다. 린은 며칠 밤낮으로 아버지에 대한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린은 수없이 울고 또 웃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그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기쁨이 교차했다. 안다는 그런 린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했다. 마침내 장대한 그림이 완성되었다. 그림의 마지막 부분에는 등대의 빛 아래에서 한 소녀가 늙은 등대지기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모든 것을 지켜본 왕과 신하들은 그 그림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 그림을 통해 사람들은 비로소 장환 대장군의 숨겨진 딸과 그녀를 지켜준 이름 없는 등대지기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의 숭고한 이야기는 백성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가 아름다운 민담이 되었다. 리는 이 나라 최고의 화가가 되었고 그녀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리는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키워준 등대와 그곳에서의 시간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그녀를 비춰주는 안단이 함께였다. 목소리와 그림, 빛과 어둠,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때마침 린의 그림을 소장하고 있던 한 대감이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은 이선의 계략이었다. 그는 몰래 대감의 음식에 독을 타서 마치 린의 그림 때문에 죽은 것처럼 꾸몄던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심은 흉흉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린을 요물이라 부르며 수군거렸고 린의 그림을 무서워하며 멀리했다. 린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왕은 린을 믿었지만 흉흉해진 민심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왕은 린에게 당분간 그림 그리는 것을 중단하고 근신하라는 명을 내렸다. 린은 하루아침에 천재화가에서 저주받은 요물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린은 깊은 상처를 받고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예전처럼 다시 침묵의 세계로 돌아가려는 듯했다. 안다는 그런 린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악의적인 모함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린, 힘을 내거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다. 우리가 등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어둠도 언젠가는 거칠 것이다. 안다는 린을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적은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그들이 누구인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음 목표로 안단을 노렸다. 그는 안단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수십 년 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사라진 암행어사.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인지 알아내려 했다. 이선은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여 안단의 뒤를 밟게 했다. 안단은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린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함을 깨달았다. 어느 날 밤 안단은 자신을 미행하던 자들을 일부러 한적한 골목으로 유인했다. 어둠 속에서 몇 명의 자객들이 칼을 들고 그에게 덤벼들었다. 안단은 비록 늙었지만 젊은 시절 익혔던 호신술은 녹슬지 않았다. 그는 지팡이를 칼처럼 휘두르며 능숙하게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누구의 사주를 받았느냐? 안단이 자객 중 한 명을 제압하고 윽박질렀다. 자객은 겁에 질려 자신들을 고용한 것이 이선이라는 자라는 것을 실토했다. 이선, 역시 그놈이었구나. 안다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검의 아들이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다. 그는 단순한 모함이 아니라 자신과 린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안다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까? 상대는 어둠 속에 숨어 있고 자신들은 밝은 곳에 드러나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린마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가 왔다고. 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기꺼이 다시 한번 죽은 사람이 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는 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에게 더 이상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린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를 썼다. 이번에는 빛으로 쓰는 편지가 아니었다. 그의 서툰 글씨와 진심이 담긴 종이 편지였다. 그는 그 편지에 모든 진실과 린을 향한 그의 사랑을 담았다. 오래된 그림자는 생각보다 더 검고 더 끈질기게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다. 안다는 린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와 지팡이 하나, 그리고 린에게 남기는 편지가 들려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수십 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등대로 향하던 그 밤이 떠올랐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그의 마음에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선의 세력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켜 린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선의 음모를 세상에 밝힐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다. 안다는 일부러 자신의 흔적을 남기며 한양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남해의 작은 어촌마을. 그가 평생을 보냈던 등대가 있는 곳이었다. 그곳은 그에게 가장 익숙한 싸움터이자 가장 안전한 요새였다. 이선은 안단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늙은이가 겁을 먹고 도망쳤다고 생각했다. 그는 안단을 쫓는 추격대를 보냈다. 늙은이 하나쯤 잡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여겼다. 안단은 추격자들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느끼며 일부러 험한 산길과 해안 절벽을 따라 움직였다. 그는 지형지물을 이용해 그들을 따돌리고 함정에 빠뜨렸다. 추격자들은 늙은 등대지기의 노련함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마침내 등대에 도착한 안다는 오랜만에 그곳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모든 것이 변함없었다. 등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그를 맞아주었다. 그는 등대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결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편 한양에 남겨진 린은 아침에 일어나 안단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의 방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사랑하는 나의 손녀 린에게, 이 할아비가 너에게 또다시 무거운 짐을 지우고 떠나는구나. 용서하거라. 과거의 망령이 우리를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밝게 빛나는 법이란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밝은 별이다. 그 어떤 어둠도 너의 빛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잠시 이 어둠을 걷어내러 길을 떠난다. 내가 없더라도 꿋꿋하게 네 자리를 지키고 있거라. 너의 그림은 사람의 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단다. 그 사실을 잊지 마라. 언젠가 사람들이 다시 너의 그림을 보며 웃음 짓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 나는 너에게 돌아가마. 이 할아비는 언제나 너의 가장 든든한 등대가 되어 멀리서 너를 비추고 있을 것이다. 사랑한다. 나의 린. 편지를 다 읽은 린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하지만 아이는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 않았다. 안단의 편지는 린에게 슬픔과 동시에 커다란 용기를 주었다. 린은 안단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시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아버지가 혼자 싸우게 둘 수는 없어. 린은 눈물을 닦고 붓을 들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안단이 떠난 후 처음으로 그리는 그림이었다. 린은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이 모든 모함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먼저 저주받은 그림이라고 낙인 찍혔던 대감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몰래 대감의 음식에 독을 타는 장면을 그렸다. 그리고 그 뒤에서 거대한 뱀의 형상을 한 악의 기운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것처럼 표현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에는 늙은 등대지기가 험한 산을 넘어 아이를 위해 전설의 약초를 구해오는 모습을 그렸다. 그 그림의 제목은 진실한 사랑이었다. 리는 완성된 그림들을 몰래 자신을 믿어주는 몇몇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그림은 입소문을 타고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림을 본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천재화가 소녀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 그림에는 사람을 설득하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한편 등대에서는 안단과 추격자들 사이에 숨막히는 추격전이 계속되고 있었다. 안단은 등대의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 그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그는 그들의 입에서 이선이 꾸미고 있는 더 큰 음모에 대한 정보를 얻어냈다. 이선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반란을 통해 왕자를 차지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안단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하지만 그는 등대에 고립되어 있었다. 그때 그는 등대의 빛을 떠올렸다. 그는 마지막 남은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등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리고 수년 만에 다시 빛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번 수신이는 박수창이 아니었다. 그는 빛으로 이선의 반란 계획을 알리는 신호를 바다를 지나가는 모든 배들을 향해 보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다시 피어난 진실을 향한 마지막 불꽃이었다. 안다는 자신의 목숨을 건 마지막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민심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왕은 린을 둘러싼 모든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명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독살당한 대감의 시녀로부터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하게 되었다. 바로 이선이 보낸 자객이 대감의 음식에 독을 탔다는 사실이었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린의 누명은 벗겨졌고 이선의 추악한 음모가 세상에 드러났다. 궁지에 몰린 이선은 결국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갔다. 도성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의 반란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미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대비하고 있던 관군과 때맞춰 도착한 남해의 수군에 의해 반란군은 쉽게 진압되었다. 이선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났다. 나라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왕은 린을 궁으로 불러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로 사과했다. 내가 어리석어 너에게 큰 상처를 주었구나. 용서하거라. 그리고 왕은 린에게 물었다. 내게 어떤 상을 내려주면 좋겠느냐?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폐하, 저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저의 할아버지를 찾아주십시오. 그분은 지금 홀로 세상의 끝에서 어둠과 싸우고 계십니다. 린의 간절한 청에 왕은 즉시 최고의 어이들과 정예 군사들을 실은 배를 등대로 보냈다. 며칠 후 배는 등대에 도착했다. 군사들은 등대 안에서 추격자들과의 싸움으로 지쳐 쓰러져 있는 안단을 발견했다. 그는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안단은 배에 실려 한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바로 린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더 이상 이별도 외로운 싸움도 없었다. 안단의 용기와 린의 지혜는 나라를 구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사람은 빛으로 또 한 사람은 그림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을 외쳤다. 그리고 그 두 개의 목소리가 하나의 합창이 되었을 때 세상의 그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만들어진 것이다. 나라가 안정된 후 안단과 린은 왕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등대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에게는 화려한 궁궐보다 소박하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등대가 더 소중한 집이었다. 왕은 두 사람의 뜻을 존중하여 등대를 의로운 빛의 탑으로 명명하고 그들의 숭고한 이야기를 역사에 기록하도록 했다. 그렇게 빛과 그림의 합창은 아름다운 전설로 남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안다는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했다. 그는
린을 자신의 침상 곁으로 불렀다. 린, 나의 사랑하는 손녀야. 안단의 목소리는 몹시 쇠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깊었다. 나는 이제 아주 긴 여행을 떠나야 할 것 같구나. 네 아버님과 박수창 장군이 기다리는 곳으로. 린은 눈물을 흘리며 안단의 손을 꼭 잡았다. 아저씨, 아니 할아버지,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안단은 미소를 지으며 린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라 아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다. 나는 하늘의 별이 되어 언제나 너를 지켜볼 것이다. 내가 없더라도 너는 이 등대의 빛처럼 굳건하게 세상을 밝혀주어야 한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천문학 책을 꺼내 린에게 건넸다. 이것을 너에게 주마. 내가 평생을 간직했던 것이다. 이 책 속의 별들처럼 너의 삶도 영원히 빛나기를 바란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안다는 린의 손을 잡은 채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다음 날 린은 안단의 유언에 따라 그의 유해를 등대 꼭대기에 뿌렸다. 그의 영혼이 별이 되어 영원히 등대와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대장군 별자리 옆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는 작은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별을 등대지기 별이라고 불렀다. 린은 평생을 등대에 머물며 등대지기로서의 소명을 다했다. 그녀는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등대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 사람들은 그녀를 등대의 성녀라고 부르며 존경했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 린도 늙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녀의 제자들이 그녀의 뒤를 이어 등대를 지켰다. 그렇게 등대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수백, 수천 년의 세월을 이어 영원히 밤바다를 밝혔다. 지금도 세상의 끝, 그 고제 가면 등대 하나가 서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등대에는 할아버지와 손녀의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다. 혹시 당신이 삶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면 그 등대를 찾아가 보라. 그곳에서 당신은 당신의 길을 밝혀줄 작은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희의 여정에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마음속에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 하나가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